안녕하세요. 방금 소리받은 정자, 의자, 춘자, 정의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오자, 여자, 저자, 오원장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책을 하나 주셔서 짧은 시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과연 이런 그 목적과 기여를 가진 단체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 번 우리 원장부터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바에 의해서 좀 수긍이 가는 점이 있어서 그럼 한번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에서 오늘 왔습니다. 와서 한 10분 동안 우리 선생님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진 이 팜플렛 이거를 타자 워드 칠하니까 한 5장 정도가 들어가요. 배우문제가.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또 그래 내가 정전들을 쓰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늘려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직접. 그 제목은 오늘 말씀드릴 게 한 달 내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 자유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요제는 비정상의 사회 현상과 국민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의식, 국민의 의식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본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함을 여기 가졌습니다만 미처 듣지 못한 분들이 나의 명함을 보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저 간략히 소개하면 저는 6.25 사병 전쟁을 인해서 피난을 나온 1.4 우대 때를 나온 이산가족 2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이산가족 찾기 실황명 금지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 적자회담에서 적자에 와서 2시간 동안 동영상을 촬영해서 현재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사회 구조를 잘 아실 겁니다. 왜 제가 비정상의 사회 현상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새 언론 또는 TV 매체를 통해서 보시지만 전부 다 정상이 아닌 것만 많이 나오지 정상된 건 별로 안 나와요. 하여튼 방송 뭐 틀었다 하면 전부 다 비정상적인 것만 떠올리고 나타납니다. 하나 깨어나게 마음속에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좀처럼 없어요. 나오는 뉴스 중에 8가지는 마음 답답하게 하는 거고 2가지만 겨우 좀 시원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 여기 나오는 대학원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제로서 11가지가 있습니다. 못 살고 잘 살고의 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례, 고학년만 쳐다보는 교육의 표단, 죄 지은 자와 짓고 있는 자의 분별, 나누어 주는 마음과 봉사정신, 행동하고 있는 자와 웅크리고 있는 자, 분단국가 국민으로서의 행동가치, 휴전선이라는 철책선의 교훈, 배고픔 속에서 지켜왔던 나라 사랑 마음,
장소 차도가 인도로 그걸 구분 못하는 시민의식, 노소불문 마음자리 찾기 위한 공의 필요. 이게 부조입니다. 이 부조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파하고 말씀드리려면 수십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논한 것이 A4 용지 2장입니다. 11가지를 전부 다 줄여서 만든 것이 A4 용지 2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의미를 보시고, 저는 여기에 준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국무총리라고 지명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어떻게 낙마하는 그런 그 볼상사나운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들 아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분들이 초등학교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최고학과 중에 최고학부를 나왔어요. 다 애국의 물을 먹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무총리가 안 되고 떨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추풍양처럼 사람이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상화되지 못한 정신 상태로 인해서 기인이 붙다는 것이죠. 제대로 정상화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전부 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때문에 여기도 보지만 높게만 쳐다보는 교육을 수십 번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박사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새 보세요. 미국의 차관급인 검사장급에 있던 사람들이 10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2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에요. 몇백억 몇백억. 그래야만 성이 차요. 그 사람들은 그걸 먹다가 다 걸렸잖아요.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토해내지도 못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기인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답보상 걸어온 그 비정상적인 관계. 이런 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죄지은자와 죄지지 않은 자가 우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떳떳하다고 그럽니다. 저 간사장님, 저는 죄를 짓고 교도소 들어와서 교도소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 목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저한테 질문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쉽지? 죄를 짓고 바깥에서 화해 치는 사람 많거든요. 쳐보고 잡아내려면, 저한테 그런 걸 하지만 당신 이렇게 했는데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대전 사이에 보관철 처분을 받고 보관철 대상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약 19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성년들이 약 한 700명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펄지를 천 사람들이 270여 명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인연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연을 보면 우리 여기 오호천 원장님 봐서라도 우리 원장님 봐서라도 여러분들 우리 보관처에서 전자센터를 한번 가서 전자 펄치 산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걸 견학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전자 펄치 산 사람이 지금 부사동 우체국에서 편지 붙이고 좀 나가네. 근데 제가 거기서 편지 붙이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보험사는 고개를 넘어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지금 부사동 우체국에서 편지 붙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사는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전에 많아요. 여러분들 교도소 수용자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죠.
조사받아서 이 사람이 참 이거 50%를 넣고 이거 기소 대상 되느냐 아니면 무혐의냐 하다가 경찰에서는 검찰로 무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내요. 근데 검사에서 볼 때는 0.5%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경찰에서 올려는 무혐의 기소 의견을 엎어버리고 기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기소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재판을 해. 이 사람이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교도소를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교도소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계를 쓸어서 생활하죠. 징역 8월에 뭐 정도 받고서 이제 생활하죠. 그러면 재수자가 되면은 제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4가지의 규율이 있어요. 사회하고 거의 같죠. 24가지 규율을 위반하면은 또 징벌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징벌을 받는 것은 그 안에 교도소 수용자로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해도 가석방 대상자에서 처해가 됩니다.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도소 수용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정교화를 합니다. 근데 1989년도 7월 일부로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처럼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럼 보호관찰 제도는 뭐냐? 우리 바로 지금 우리 오 원장님 댁에서 불과 50m밖에 안 되는데 보호관찰 대선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만은 학생입니다. 그 집 부모는 바로 그 앞에 나는 생활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저명이 강도 폭행이에요. 근데 학생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2년간 받았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 학생은 분명히 소년원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가지 않고 너 그대로 학교 다녀라. 그 처분이 보호관찰 처분이라는 거예요. 1호에서부터 20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 5, 5 받는 애들이 2년간을 갔는데 제가 이제 2년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보호관찰 직원들이 대전에도 이제 보호관찰 5층까지 근무를 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지역에 봉사 정신이 좀 있고 또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관찰소를 위해서 좀 봉사를 주시오. 그래서 이축한 것이 법사랑위원회라고 보호관찰위원회입니다. 그런 말하면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 선생님, 정 의원님, 문창도에 있는 개똥이 앞으로 2년간 좀 지도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한테도 앞으로 2년간은 저 모라는 사람이 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테니까 마음을 협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그 애를 지도 상담하고 원어를 하고 그렇다면 재범하지 않고 관찰기간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이 보호관찰 제도입니다. 제가 보호관찰소 대전교도소 교정위원회 된 지가 지금 40년째 됩니다. 그리고 대전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 된 지가 지금 27년째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합해서 하는 거 보면 근 70년 가깝게 그 활동을 합니다. 물론 그 활동하는 데는 돈도 들어갑니다. 또 약간의 교통비도 또 나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그건 어른도 없죠. 예를 들어서 밤에 자다가 12시쯤 되는데 밤중에 전화가 와요. 전화 받습니다. 저 선생님 저 개똥입니다. 야! 대본 이렇게 나오죠. 야! 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또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지금 어디 역전에 어디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감 잡힙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돈 내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 있죠. PC방에 가서 얼마나 12,000원입니다. 12,000원 주고 태워다 주고 집이 문화동이니까 문화동 태워다 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멍청이라고 합니다. 멍청이. 저 스스로를. 피난 나와서 고아로 제 동생들 둘인데요. 6.23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삼형제서 고아로 컸습니다. 피눈물나는 고생 많이 했죠. 제 고향 강원도이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 먹고 능지이라는 풀을 뜯어서 삶아가지고 된장에다 풀어서 먹기도 하고, 소위 그것을 국수 좀 이렇게 넣어서 하면 꿀꿀이 죽이 돼서 맛있어요. 그렇게 먹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들한테는 기억을 좀 받았어요. 하도 배고프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도곡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학도곡단은 지금 보면 우리 한참 고등학교 때 교론이라고 있었잖아요. 교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도곡단이 있었는데 낮에 꼭 점심때 조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조회했으니까 하늘이 빙빙 돌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저도 모릅니다. 빙빙 도는까지 느꼈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빨이 세대 나가고 여기 코인데 찢어주고 이마에 터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들어다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퇴원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참고 뭐 없는 놈이라고 해도 참고 다 참는데 배고픈 걸 못 참아. 하도 그걸 못 먹어서 그 대신 솔잎은 절대 먹습니다. 왜 절대 먹습니까? 독립생들이 점심 때 되면은, 점심 먹는 시간 되면은 저기 보면 입합을, 옛날에 입합이랍니다. 쌀밥. 입합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나가서 바로 학교 뒷동산에 갑니다. 강원도 고성 중고등학교 제 몸인데 바로 산 올라가면 바로 산 뒷동산이요. 그래 가서 솔잎을 따먹습니다. 지금도 솔잎 참 먹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도 아버지가 먹는 거고 제가 먹 기다려요. 잘 씹어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배고플 때 먹었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솔잎은 지금도 살아가면 그냥 따서 꽁꽁 수술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잠깐 여담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가 지금 있는 자들은 있는다고 생색만 내지 절대 근원적인 것은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제가 지금 명함준데 보면 대전교정보호사마을이라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 또 교정위원 단체도 보면은 우리 교정위원들은 1년에 회비가 20만 원입니다. 우리 마을회원들도 1년에 회비 20만 원. 단 3만 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3만 원 내고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저는 그래서 1년에 20만 원 내는 회원이나 3만 원 내면 똑같이 저는 평균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가치는 돈을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의, 행동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유니세프 탤런트 누군가 유니세프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생기. 예.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면 굶어죽어가는 애들 치료비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잘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플러스 하면 36만 원입니다. 예. 1년이면 한 달 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300만 원 돈이에요. 근데 우리 단체는 1년에 3만 원이에요. 1년에 3만 원. 그리고 1년에 20만 원이에요. 월 15,000원. 네, 그거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애들한테 설 때 담은 쌀 20kg 하는데도 한 20명에서 주고, 또 장학금 1년에 또 25만 원씩 연금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추석 때 되면 또 쌀 20kg짜리 한 10개에서 또 주고, 그 돈 내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상이한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강의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이런 그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그 행복하고 소망스럽고 그렇겠습니까만은 교육의 값어치는 교육을 받은 만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알아가지고 나눔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봉사의 그 근본 목적이 나눔입니다. 우리 불교에 불교의 17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 17일반이라는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비실천 사상이라고 이렇게 11번 자비실천 사상. 자비실천 사상이라는 것은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냥 17번 10명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이 객이 왔어. 그래서 나도 한 젓갈 해서 10사람이 하니까 한 그릇이 되니까 그 사람도 같이 나눠 먹게 되더라 하는 17번이라는 것의 개념은 자비실천 사상이에요.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이 차라도 한 잔 안 넣는다는 얘기죠. 얻어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차 한 잔 주네요. 예. 이 자비 실천 사상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지키고 있다면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하기도 힘든데 남 도와줄 생각이, 남 도와줄 게 뭐 있어? 그렇지. 근데 실제 남을 도우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있는 자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대전교도소의 교정위원이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한 30명 됩니다. 또 불교는 스님, 포교사 뭐 그렇다는 신도들에서 또 한 2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수녀님, 신부, 그 다음에 셀렌, 뭐라는 사람들에서 또 한 2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 변호사,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어쩌고 좋아하는 사람들 한 40명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게 있어요. 저는 보다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피안 나온 사람이고, 볼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끈기와 자부심과 부천한 사명감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한테 주어진 일을 끝을 맺어야 나겠다는 그런 끈기와 사명감, 그런 의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버텨왔다. 제가 바로 이 문창동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했고, 그 새마을지도자 할 때 1977년도 12월 9일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이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새마을원장 근면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 이남도 정성모 시장, 이남도 대전시장, 김철 내무장은 이런데 같이 곰탕을 먹었습니다. 사실 곰탕이 제가 먹었는지 마셨는지 입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돌돌돌 떨리고 그 정신이 그냥 몽했습니다. 훈장 받으러 갈 때요, 저를 개화하는 사람이 특무대니까 지금 저 육군 특무대를 지금 뭐라 그러죠? 저 보안처, 예, 보안부. 옛날에 특무대입니다. 특무대, 그다음에 경찰서 정보과,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여기서 나와서 개호를 합니다. 서울 프라자 시청 앞에는 프라자고 들어갔자는데, 내가 서울 동창들 좀 만나겠다니까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날 가서 훈장을 받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지도자 어떻게 도시생활운동에 도시생활운동 교육에 경로학교를 생각했느냐, 이걸 물었어요. 제가 75년도에 그때가 4월 며칠인가 문창동에 새마을 경로교실을 문을 열었습니다. 경로당, 여기 뭐 책상 없죠. 이런 경로당에 면땅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새마을 경로 교육을 받으라니까, 야, 미친놈이 네 가서 부모나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우깡이 유명했습니다. 새우깡. 처음 새우깡 나올 텐데, 새우깡 한 서너 군데를 들고 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장기 뛰고 카토하는 어른들 미치고선 한 대 따라주고 교육받으라니까, 결국은 10번 가서 그랬더니, 1977년도 11월 10일날 문창 이동 새마을 경로교실을 딱 개원식을 했어요. 동장도 오고 뭐 노인의 지회장도 와서 축하하고, 중구청, 그 당시 옛날엔 중구청이 아니고 중구출장소입니다. 출장소도 와서 하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선 문창동 경로교실을 시점으로 해서 동구 용원동, 부사동 경로교실, 용주동 경로교실, 그 다음에 뭐 텐골이 뭐 한 7군데를 경로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어떤 데는 화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어떤 때는 일요일, 그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도시생활운동의 일환으로, 그랬더니 어른들이 잘해요. 어른들이 손수레 들고 가서 배우지 못하다가 해고, 그래서 어른들이 장학금 갖다가 도시사 애들한테 주고,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훈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훈장 받을 때 이 곰탕을 점심을 먹는데, 대통령 앉았고, 저는 이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 옆에 김철 내무장하고 정성문 시장 앉았어요. 그 당시 대전시장이 이남도 씨인데, 그분이 어디 앉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정지도자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기회를 제가 잃은 겁니다. 그 하라고 또 얼른 각하, 저 경로학자 좀 하나 줘주셨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박 대통령이 옆에서 하는 거 임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임자, 그래서 김철 장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임자, 정지도자 앞으로 마이크 오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끝났어요. 그래 왔는데, 와서 그 당시엔 충청남도 지사입니다. 대전 치과시 하는 거 대전시장이고, 대전시장이 이제 같이 충남 도지사한테 가니까 도사님이 이만한 차결 하나 선물 주셔서,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왜 그 얘기를 안 했냐고. 그 얘기를 했으면은 충분히 될 텐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고 참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멍청이 같은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멍청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77년도입니다. 12월 9일 갔다 와서 이제 도청에 아마 몇 마쯤 갔을 거예요. 78년도에 78년도부터 79년도까지
터를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야, 이제 늦어도 괜찮다. 어디 터 적당을 받아서, 그렇다고 내가 살 돈은 없으니까, 국유림을 어떻게 이걸 말해서 얻어야 되겠는데, 이건 어떤 방법이 없나. 그래서, 신탄진 그 당시 읍사무소였던 정자, 해자, 교자라고, 저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돌아다니 보자. 그래. 그 양반이 나를 오토바이다 태워가지고, 저 구정면, 여기 추동에 청계면, 하여튼 기성면짜리, 동서남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1979년이 됐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 이제 나왔습니다. 6,000페이더라고요, 이 정도. 이게 바로 추동에 있는, 추동 청계도 넘어가는 그쪽에 거리인데 아주 물도 나오고 좋아요. 여기 입지도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좀 저한테 임대를 좀 해달라고 하고 준비를 하는데 비병이 날아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게 저한테는 그냥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에요. 1년만 더 살았어도 그거 부교지 돌아가지고 임대인데 그 임대를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저는 그래 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마음을 새겼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79년부터 9년 있다가 1988년도에 저 대덕구, 옛날엔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신안동이라고 오부동 가는데 거기다가 집을 사러 다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또 헛걸 본 겁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야, 이건 집에 가치가 있구나. 이런 지금 목조집은 없다. 대전시내 다니기도 없다. 하여튼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마음에 100%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만 하고 그 집을 살라고 기다리니까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88년도 돈 100만 원 더 얹어주고 팔라고 해서 꼴다시피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불려튼튼한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없었던가 봐요. 계약하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선 문서를 받아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씨입니다. 여기 유씨 안 계시겠죠? 유씨인데 유 소장님 이 땅을 어디니까 땅은 제 거 아니고 그럼 누구 거예요? 종중 땅입니다. 예? 돈을 벌써 600만 원이나 벌어가는데 그걸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800만 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너무 집이 좋아서 그래 종중이니까 내가 그 사정을 얘기하고 저걸 어떻게 한번 요번에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대로 그냥 샀습니다. 사고선 거기다가 노인들을 봤어요. 그것이 무의무탁 노인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88년도에 무의무탁. 저는 1975년도에 노인학교를 설립을 해서 쭉 오다가 13년 후인 1988년도에 무의무탁 노인집을 설립을 해요. 그때 돈 1,500만 원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이 8명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정림동 화장터에 가면 보호자가 처가되어 있습니다. 화장해드리고 장례치료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새 말하는 노인요양 그 당시에는 무의탁 노인요양 요새 말하는 수탁회를 하고 있는 노인요양 전신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벌써 앞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파급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0월에다가 동구 신화동에다가 농촌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경로학교 부설 경로자립복지원 동시명칭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조교정 사회복지자단에 등록되어 있는 이걸 개원해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허가 신청을 이제 무의탕 노인 요양원으로 등록하려고 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 내려왔어요. 실사부에 둘이 와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장례도 치러드리고 또 동네 이웃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재 있는 분이 8명이나 그 당시 있었고 그래서 다 됐는데 이 땅이 남의 거니까 땅주인한테 땅 사용 승낙증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가 경주김씨 종중인데 그 총무한 사람은 저의 그 입장을 알아서 사용 승낙증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참 정말 마음 제가 참 마음 정말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3년간만 이사장님 3년간만 도와달라고 3년 안에 제가 분명히 나갑니다. 여기서 3년간만 딱 이렇게 도와주시고 3년에서 나갈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서울에서 뭐 약국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내가 4번 올라갔댔어요. 그리고 여기 뭐 종전에 무슨 회의 따라서 가서도 한 2번 가고 안 해줘요. 그래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허가를 못 받았죠. 그때 그 좌절은 돈은 돈대로 없었고 좌절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못하고 오른쪽으로 어부동이라고 아시죠? 어부동. 예, 거기 가니까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부동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하다가 결국은 경로장의 복지원은 유보하는 걸로 거기 있던 노인들을 전부 다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노인들에게 임대주택을 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던 8명 전부 다 제가 노인 그 임대주택 가는 걸로 그 해가지고 다 도와드려서 글로 보냈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경로자문복지원을 유보를 했던 거예요. 10분간 쉬신다고 그랬잖아요. 10분간 그럼 쉬시죠. 사실 제가 새마을 도녀회 가서 이제 강의를 간다, 또 뭐 교도소를 간다,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리고 평통 이제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에 관한 것을 이제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원장님이 시간이 얼마 전에 물었더니 50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50분도 되고, 뭐 30분도 되고, 20분도 되지만, 근데 이제 편에 따라서 한 1시간 30분 정도가 90분 정도. 그래서 그 정도면 조금 좀 가능하지 않나고 생각해서 이번에 왔습니다만, 말을 하고자 하면 한이 없죠. 근데 요새 이제 후반기에는 제가 조금 전까지는 경험 복지상에 의한 얘기를 주로 했다면 후반기 다음부터는 거기에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 우리 어선들이 중국 어선을 붙잡고 오는 그런 거 다 보셨죠? 네. 그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에요. 우리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많은데 어선이 가서 중국 어선을 붙잡았다. 아주 그 쇼킹한 뉴스거든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했으면 우리 어부들이 그랬겠습니까? 이게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 군인들은 뭐하고 있으며 국방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 답답한 그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휴전선에 가보셨습니까? 여기 휴전선에 가보신 분 없습니까? 저는 그 휴전선 교육을 7년 동안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전 시내에 대전, 조치원, 금산, 공주, 옥천을 합니다.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인솔해서 휴전선 교육을 한 것이 7년 동안에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혹시 나는 몰라보는데
상대편을 알아보고서 이제 접근하고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누구시던가 이러면 아주 언제 우리 저 제4 땅굴 갔다 오자는 제4 땅굴 갔다 오자는 아 그렇습니까? 네, 반갑다고. 제 1단군은 고랑포에 있어요. 고랑포는 의정부 국방이죠. 제 2단군은 철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군은 의정부 문산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 4단군은 양구에 있습니다. 양구 해안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중공군하고 우리 구사단하고 백마부대죠. 구사단하고 전투를 해서 그 피해 능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물질 전망대가 있는 얼마 전에 육군 병장이 초병들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초병이 육군 교도소에 있는데 제가 갔더니 육군 교도소장이 저보고서 저기서 앉아서 지금 있는 애가 바로 물질 전망대 초병들을 죽인 군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군 형법에 초병을 짓는 사람은 그것이 민간이든 군이든 바로 총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세계에서 사형 집행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사형 집행을. 이북이었지. 이북은 일단 그가 무단 집단이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마약 밀배 사범도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사형을 안 한다는 나라 같죠? 많이 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눈치 보고 사형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아, 잘하십니다. 한국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할 때가, 그때 24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대전교도소에 6명 있습니다. 네. 대전교도소는 들어가면은 큰 전망대가 있고, 그 전망대 밑에가 이제 남자 수용소. 이 왼쪽이 여자 수용소. 바로 여자 수용소 뒤편에 있는 것이 사형장이에요. 그 사형장에 들어가면 좀 섬뜩하죠.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견학도 잘 안 되는데, 특수한 그런,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수용소도 특수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가 몇이냐? 여러분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뭐 냉장고에다 사람 넣어서 죽인 사람, 그 다음에 토막 내서 죽인 사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씻고봐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도 하면 10명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누적 한 60명 됩니다. 60명. 근데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전부 다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닙니다. 목 씌우고. 교도관들이 도려, 아유, 선생님, 인사해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도관들이 손질로 이렇게 한답니다. 대한민국에 사형 없어? 나 안 주고 이거예요. 근데 사형이 확정되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미결수라고 해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결수. 이 사람들은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아직 사형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미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물이 있습니다. 잠깐 우선 내줘야 한 3년간 제가 원장이 한 3년 동안을 무탈하게 지냈어요. 3년 동안. 근데 어제 그저께 뒷밭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아침에 뒷밭에 가서 일하다가 아침에 목욕탕 못 가고 샤워를 하려고 들어와서
물이 뜨뜻하겠지 하고선 맘 놓고 탁 들었더니 찬물이 그냥 찬물을 뒤집었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뭐 뜨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지 그날 저녁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하필이면 원장님한테 내가 이걸 수학하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해를 하고선 좀 그럴까 하다가 처음에 약속한 건데 이걸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뭐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집행 못하겠나. 그래서 확인 왔습니다는 약간 좀 그런 건 있긴 있네요. 지금은 도리어 그 사람들이 몸을 세워요. 우리는 안 줍니다. 그렇게 병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도소 아닌 사람이 사형집행을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비정상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말할 거 없죠. 정상화를 갖다가 짓밟고 있는 것이 비정상화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행태입니다. 차도가 있어요. 또 뭐 있습니다. 인도에 오토바이가 가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 가요. 무슨 여기 왜 오토바이 타고 안 하고 한번 선생님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렇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르쳐줬죠. 안 해요. 당신 뭐야 이렇게 하지. 당신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든 당신 뭐라 이렇게 하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정상화라는 거는 완전히 도태되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빠져 있어요. 나 자신부터인데. 그래서 제목이 비정상화된 이 국민의식 수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건널물 무단 횡단자 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벌금 2만 원입니다. 건널목을 무단 횡단하는 적발되면 벌금 2만 원 내게 돼 있어요. 근데 2만 원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낸 적 있어요? 건너면 무단횡단 해본 적 다 있죠? 전 여러 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여러 번 해요. 급한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급한데.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뭐 범죄 예방을 또 차도 위반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거 좀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돼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봐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내가 입안을 안 하면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럼 그 진작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진작 말씀하셔야죠. 그게 뭔가 하면요. 제 차에 가면 이제 신문지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난선이 2개가 고인되어 있습니다. 또 난선이 하나만 있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아시죠? 근데 난선 2개 있는 데는 절대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요거는 조금 좀 경감되지는 안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가는데, 입장에서, 저거 개똥이 아버지가 가네? 아니, 저 사람 저거,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도 없구만에 무슨 일 있나? 이 사람 잡아야 되겠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쌩! 하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여기서 잡았어요. 아, 그때, 경찰차가 여기 뒤에 가다가 나 이걸 보고선, 앙앙앙앙! 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고스톱 치면 이게 뭡니까? 고돌인가요? 뭐, 쓰리공인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딱 걸렸어요. 아, 참, 재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했죠. 독박 쓰셨구만. 네. 그래서 이제, 내놓으라고 했잖아. 줘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사람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말 안 할 수가 없죠. 아, 나 좀 큰일 났네. 당신들 저 사람 좀 잡아줘.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또 놓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저 어떤 정신없는 놈이 거기서 유턴을 해? 응?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히고 저런 정신없는 놈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지. 아이고, 당신들 때문에 저 사람 잡았는데 못 잡아줘? 어떻게 해? 뭔데요? 신분증을 저 차에 잡았어. 신분증을. 아우, 진작 말씀하지. 진작이 뭐야? 저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그러니까 경찰차가 나보다 빠르잖아요. 빨리. 그 사람 잡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 운전 파출소로 오세요. 그래. 갔죠. 큰일 날 뻔하셨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줍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 일 있으면 또 그래야 되는데 나 고의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정상적인 아니지만은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꼭 집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요것만 봐준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또 봐주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나무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도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저 자신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의식 수준이 나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저한테 맡겨야죠. 다만 우리가 생각 꼭 해야 될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 지도 청도를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김정년 하나그룹 회장이 사회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그룹 정농인가요? 네. 그 사람들도 보호관찰 처분받고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는 무슨 일할 거 없습니까? 여기는? 이 단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만약에 공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죠. 그럴 때 우리 보호관찰소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산내 집에서 농사를 한 1000평 짓고 있는데 일손이 따라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 도와주죠. 그래 검토 들어갑니다. 이 집이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몇 월 며칠 날 보호관찰 대상자들 몇 명 보낼 테니까 준비를 하시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루 동안 그 집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관찰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찰 대상자들은 매일 어제는 어디 나가고 내일은 또 어디 나가고 매일 나갑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회봉사명령 받은 그 김정일 회장도 가서 그렇게 다 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저희들이 나가서 그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폐학원에 와서 이분이 오늘 여기 몇 시 왔습니까? 예, 아침 9시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퇴근할 때 이제 와서 집행하는 거죠. 사인해가지고. 네, 그게 엄밀하게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농사 짓는 분이 일손이 모자라다는가 봄이라든가 가을에도 그러면 관찰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밑접에 손해니까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여기서 뭐 금산도 가고 논산도 가고 다 갑니다. 공주도 가고. 우리 그 관사소 차가지고 태워가지고 가서 또 저희들이 가서 집행을 하고 보라고. 그럼 얼마나 그게 국가적으로 유익합니까? 그 사람들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생활하게 하고 당신 돈 벌러 다녀. 그 대신 내일 모레는 사회봉사위원회 가. 돈 벌게 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을 갖다 시키니까 이거 양득이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를 하는데 한 번 갈 때 많은 교통비를 줍니다. 국가에서 많은 교통비를 줍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범죄위원회 대부하는 분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 하세요. 어제는 바로 60일의 현충일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현충일을 맞이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 94대와 북한군 전투부대 4만 내지 5만 명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 침공 암호가 폭풍입니다. 폭풍.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서부터 1953년 7월 27일 밤 10시까지 1129일 동안 우리나라는 동족상정에 전투를 벌인 분단국가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 분단국가는 지금 현재 남북 신의로 철책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군사분계선 일컬어 휴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90만 명이 전투에 참가해서 50% 되는 45만 명이 전사 내지 실종됐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42만 명 정도가 생사를 불문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보훈처가 생기고 국가보훈처에서 군인들 국가유공자를 발굴해서 국가 예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40여 명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는 군사분계선입니다. 이게 NLL하고 해상 군사분계선. 엊그저께 연평도에서 이걸 잡았죠. 근데 여기가 한강 뚝인데 여기는 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텅 빈데요.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대한민국도 북한도 미군도 관할 안 하는 데예요. 아니 요 지점 강화도 있죠. 강화도. 요 지점은 북한군 국군 유해문도 관할하는 완전히 공해지입니다. 여기가 연평도고 경영입니다. 여기 대충도. 엊그저께 중국 어선을 잡은 건 바로 여기서 잡은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실성이 되어 있는데 휴전이 된 지 63년 됐습니다. 막 10살 넘을 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시나요? 이 휴전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북한이 지금 이번에 다자 아프리카 상륙하고 프랑스를 국빈방문 하면서 북한을 최고 압박 수단으로 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쿠바를 방문해서 쿠바하고 1959년도 단절되는데 반세기 만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서 성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이 여기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1953년도에 전쟁을 일으킨 그 북한군이 지금도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붙들어서 휴전된 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휴전이 뭐예요? 그럼 군사복무선이 뭔지 알아요? 군사복무선? 군인들 훈련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휴전, 전쟁을 하다가 야, 너 화장실 안 갈래? 우리도 갈 테니까 좀 쉬자. 그런 거예요. 총을 쏘야 되는데 너도 화장실 안 갈 거야? 야, 우리도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좀 쉬자.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군하고 우리 국군이 전쟁하다 쉬고 있어요. 근데 그 쉬고 있는 게 63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몇 번 쉽니까? 아시는 분이 계세요? 권투 게임이 벌어져요. 근데 몇 분을 쉽니까 하다가 1라운드 끝났다. 몇 분? 1분. 네, 맞습니다. 축구는 30분. 30. 권투는 1분 맞고 축구는 10분입니다. 전반전 끝나면 후반전에 1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63년을 쉬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쉬는 거 끝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누가 먼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쟤들이 먼저? 꽤 고민을 할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북핵이요? 김정은이가 지금 오바마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양말 취급도 안 해요. 오바마를. 오바마 따지고 보면 멍청이죠. 나보다 더 멍청이가 오바마예요. 제가 오바마 같으면은 8년 전에 대통령 되고 나서 북핵 전 때려요. 네. 그렇게 해서 소련하고 중국이 미국한테 못 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하고 미국은,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따라오려면 거리가 있었어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막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섣불리 중국이나 소련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북한의 영문 핵시설을 한 번만 가서 때렸으면은 김정일이 그거 다시는 손 안 댈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한테는 안 넘어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뭐 세계에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뭐 북한의 핵무기를 갖다 저지한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못해도 제가 김정일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런 나라를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참 애쓰죠. 이번에도 가서 뭐 케냐 뭐 에티오피아 뭐 프랑스를 기다리면서 다자 얘기를 하면서 북핵을 갖다가 중지시켜서 압박을 해야 한다. 소용없어요. 그네들의 속성은 저도 좀 알거든요. 그네들이 그 세뇌 교육이라는 건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요. 요만큼 전부터 김일성 대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대원수, 스탈린 대원수. 요만 때부터 벌써 스탈린 대원수, 김일성 대원수라는 그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안 되겠다. 우리는 바르게, 오직 바르게 생활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나서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부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비정상적인 일은 과감히 돌파내지 척결해야 된다. 이거는 초등학생부터 보관대책까지 다 같이 해야 돼. 지금 군인 20개월입니다. 20개월. 20개월 군대 생활에서 뭘 합니까?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3년간 했잖아요. 3년을 하면서 참 배고프면서 군대 생활했어요. 돼지고기 둥둥 뜨는 거 국 주면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군대 생활했어요. 지금은 군대 생활이 얼마나 편해요. 장국 때도 보통 장국된 게 아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변모돼서 정말 정상화된 것이 대접받고 정상화된 것이 보람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몰입되면은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모쪼록 정상화된 근간이 바로 어떤 누구나가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르게 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날이 꼭 되는데 여러분들 한쪽 어깨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선수 쪽은